그 시간 딱 걸어가니까 시간이 사실은 한정돼 있어서 좀 짧아가지고 시작하는데 그거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로님이 그러시는데 미국이 드디어 그 뭐죠? 네 개가 뭐 전부 뭐죠? 그러니까 레즈비안이면 L. 그 다음에 남성 동성 연애자들 게이 LG B는 보통 우리 사람들 이제 바이섹슈얼 그러니까 양성주의자. 그다음 T는 트랜스젠더. 그래가지고 트랜스젠더는 뭔데요? 여자 성전환자. 그래서 LGBT. 그래서 어제 미국 의회 제일 높은 의회가 아니고 수프림 코트라고 그러면 제일 대법원에서 법을 개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사람에게 결혼 제도에 대해서 전부 다 수용을 하거든요.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특별 담화문을 발표를 했어요. 부처님도 2500년 전에 그걸 발표했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 대법원에서 뭐 그런 어떤 흐름이 있더라고, 요즘. 대법관들이 그런 관계를 뭐 인정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런 말이 며칠 전에 있었어. 거기 소송, 누군가가 그렇게 판결해달라고 해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다가 소원을 해놓은 모양이죠. 그걸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법을 기독교에서 점령을 했기 때문에 난리 나죠. 또 그러고 기독교에서 동성애자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런 LGBT라고 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그 어떤 이 남성의 이런 성과 관련된 모든 취향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LGB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그러면은 그 주요 취지는 결혼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끼리 결혼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도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남자끼리 할 수 있다는 것은 여자끼리도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자 우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관념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진리라든가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관념이기 때문에 우선 전 세계적으로 결혼에 대한 이 생각하는 그 의미가 달라요. 또 그렇기 때문에 관념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이 관념이기 때문에 결혼이 어찌해야 된다라고 얽매여 있으니까 불편한 사람들이 많게 돼요. 물론 당연히 편한 사람도 있게 돼요. 결혼 제도가 어떻게 돼 있으면 그 결혼 제도로 인해서 편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결혼이 어찌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불편한 사람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관념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입니다. 관념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삶에서. 즉 무슨 말이냐면은 진리란 실상이란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관념은 불편하게 하고 얽매이게 하고 구속되게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고 실상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유롭게 하고 불편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믿음이 또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결혼 같은 이런 제도니 이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관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를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얽매임으로 인해서 불편하게 되고 안 되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카페에 올라온 글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쓰는 글에 대해서 가능하면은 사실은 제가 댓글을 안 달려고 그래요. 예, 어서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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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뒤로 좀 이렇게 공간하셨네. 뒤로 하면 자리가 나와. 약간 넓게. 구사님부터 저 일로 가겠습니까? 지금 보살님 저쪽에 다리를 하나 말하냐면 이리 와야지. 일로 앉아요. 지모님 그 같으세요? 그냥 그래 하시. 한 명이 더 오면 돼. 저하고는 이런 얘기 있는데. 그래서 카페에 가령 이제 이 회원 또는 도반님들이 글을 쓰시면은 가령 가능하면 글을 안 쓰려고 하는데 가령 질문이면은 대답을 해야 되겠지만 질문이 아닌 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댓글을 안 달려고 하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그 본사님의 그 뭐죠 삶은 꽃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 뭐 안 하려고 하다가 사실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뭐와 같아야 된다든가 삶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은 결혼과 똑같이 불편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꽃과 같이 삶이 되는 사람은 자기는 자랑스럽고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가령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사람 삶이 누구나 다 꽃과 같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뭐냐?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가? 나는 왜 이렇게 못났는가? 내가 뭔 죄가 많아서 무슨 악업을 져서 이런 사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불만과 이런 것이 야기되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이런 또 관념 어떤 이 집단이 또 불편이 야기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꽃과 같은 삶과 꽃과 같이 못한 삶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이 꽃과 같아야 된다,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그런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꽃과 같아야지. 삶이 꽃과 같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또 질 때 그렇게 지어야 됩니다. 죽는 게 꼭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더라도 꽃도 가만히 보세요. 꽃도 그냥 떨어지면은 그냥 깔끔하게 떨어진 놈도 있고 지저분하게 떨어진 놈도 있고 사실은 꽃도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가령 삶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규정을 하면은 바로 이 불편함이라 이것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불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꽃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제가 뭐라고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가령 저도 자연비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가 그렇다 자연의 이치가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비유를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삶이 돼야 된다 삶이 저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비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둘까 하다가 사람이 꽃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좋지 라고 쉽게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람은 꽃과 같을 수도 있고 물과 같을 수도 있고 풀과 같을 수도 있고 산과 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찌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 그런 것들이
삶이란 이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정상이고 어느 것이 비정상이고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어떻게 보면은 결과가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러냐라는 거예요. 사실, 사랑이니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어떤 마음 상태의 경험을 에 대한 이름이고 명칭이죠. 해석이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어떤 결혼이니 이런 걸로 가령 사랑은 정말 사랑한다면 결혼을 해야 된다라든가 또 결혼은 정말 사랑한 두 사람이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살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마음 상태를 마음의 작용을 규정할 수 있나요? 규정할 수 없는 것을,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관념, 생각이 돼서 그래야 된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눈 안 돌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불편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다들 경험을 해보셨지만은 마음이 그렇게 작용하던가요?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가령 규정되니까 삶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규정되니까 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관념이죠. 즉 이 말은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때 문제는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알고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판단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된 삶이 아니라 삶이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죠. 태어날 때 사실 어떻게 게이 성향이 그렇게 경험되는 거죠. 아니 나는 남자가 좋은 걸 어쩌라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내가 병신인가 봐. 뭐 비정상인가 봐. 내가 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실수했나 봐. 이렇게 있게 되는 거, 이런 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면 난 그대로 태어난 그대로 그냥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정상이고 모든 것이 다 비정상이었고 그냥 그대로 그것이 다 옳다 그러다고 규정 짓지 않고 평가되지 않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불편한 게 있나요? 지금 미 슈프림 코트에서 가령 그렇게 규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되는 거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어려운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또 약속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결혼이라는 이런 걸로 해서 우리 그렇게 살자. 약속에 따라서 살고 싶은 사람은 또 그렇게 사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규정이 아니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당연히 문제가 아니라 작용하는 것의 경험이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고 단정 짓지 않고 평가 판단하지 않고 그냥 경험될 뿐이면은 그러면은 불편함이나 괴로움이나 갈등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은 바로 그 규정함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지 실제로 가령 그것이 동성애냐 게이냐 성전환자냐 라고 하는 그 자체 때문에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너는 비정상이라고 하지 않으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아니 이 세상 우주 만물 만상을 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저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어야 되겠어요? 괴로워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사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괴로움이라는 것, 불편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야기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미국에서 대부에서 그것을 바꿨다고 해가지고 그걸로서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관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한 이해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괴로움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것 외에 아마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현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렇게 된다면 또 이제 그까지는 이제 동성애자 게이까지는 우리는 공인받았어 이제 라고 할지 모르죠. 그 외에는 야 우리는 이제 괜찮은데 너는 좀 이상한 놈이야 또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관념이 있는 한은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관념이 있다면 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래도 예를 들면 우리는 조금 이 정상이고 너는 그래도 조금은 비정상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래도 너는 게이야. 그러니까 이 관념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념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관념임을 관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안다면은 분명한 이해가 바탕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관념이 이렇게 관념 사회에 살아도 불편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근본적으로 사회에서의 불편이나 어떤 괴로움이나 사람 개인에서나 사람과 사람의 어떤 그런 이 단체 또는 사회에서나 똑같은 이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시스템으로 제도로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시스템이나 제도라 하는 것이 관념인 한은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할 때는 관념이 아니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항상 이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나 이런 관념을 통해서 결코 삶이 편안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진리, 실상에 대한 분명한 알미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삶이 자유롭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결코 관념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에 오늘 아침에 한번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그러니 불편한 것이 관념이다. 이게 진짜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돈이 이게 굉장히 큰 관념입니다. 즐겁다는 것도 관념이에요. 아름답다는 것도 관념이에요. 그 관념을 물론 이제 자기하고 맞으면 또 안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관념을 하긴 하는데 사실 괴로움이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그게 관념이라는 얘기는 좋은 관념입니다. 예. 자, 그럼 한 가지 더 하고 이제 자유 대화로 가겠습니다. 원영님은 부인하고 몇 년 같이 사셨습니까? 지금 26년 15일. 이야, 와, 대단하십니다. 6월 11일이 제가 결혼 기념일인데. 네, 그러세요. 오늘이 27일이니까 16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원영님은 부인을 잘 아세요? 조금 압니다. 조금 알아요? 네.
아니 세상에 25년하고 16일을 사셨는데 26년. 26년하고 예. 16일을 사셨는데 조금밖에 몰라요? 예, 조금만. 그 조금이 뭐죠? 얼마만큼 하시는 조금. 근데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여님은 천년만 하고. 진여님은 몇 년간까지 사셨습니까? 나 확실히 모르겠어.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 어떻게 보살님을 잘 아세요? 잘 몰라요. 안다고 생각하고 사는 그럼 무주님은 잘 아세요? 안다고 생각했죠. 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뭐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응. 그게 아는 게 아니었더라고. 내가 생각한 거더라고. 그럼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인은 그 원영님을 얼마나 아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부인은 저를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예. 약점을 정확하게. 어때 그럼 진여님은 보살님이 진여님 얼마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알다가도 모르겠다. 맞아. 알다가도 모르겠다. 똑같이 모르고. 무주님은 저한테 굉장히 잘 안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들으면 어.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아니고 자기가 아닌 거를 안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예. 진여님은 어떻습니까? 보살님이 진여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진여님에 대해서 보살님이 친구분들에게 우리 남편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진여님한테 당신은 맨날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아, 예. 네. 그럴 때 네. 진여님이 생각하실 때 보살님이 하시는 진여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진여님 자신에 대해 생각하시는 거하고 얼마나 맞고 얼마나 틀리던가요? 얘하고 전부 반대를. 자기 기분 좋다 그러고 기분 나쁘면 모르겠다. 원흥님은 어떻습니까?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부인이 원흥님에 대해서 뭐 기분 좋을 때도 당신이 이래서 좋아 이럴 수도 있고 기분 나쁠 때는 당신이 어떻고 저쩌고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또 친구들한테 우리 남편은 이렇고 저렇고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얼마나 정확한 것 같습니까? 그래도 뭐 좀 두 분보다는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일관성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원흥님 일관성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원흥님 그 보살님께서 일관성 있게 안 보기 때문에 같은 걸 봐도 그때 달라요. 그것도 관념입니다. 자, 아니, 저는 어쨌든 그런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쨌든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저 감정가끔 모를 때도 있습니다. 아, 모를 때도 있고 또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예, 물론 안 맞을 때도 있죠. 제 생각하고 예. 전혀 안 맞을 때도 있는데 예. 그래도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어떤 때는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한 것도 있고요. 예. 맞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죠. 우리는 한 이불 속에서 또는 한 집에서 또는 결혼을 해서 예를 들어서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사실 하루 삼시세끼 같이 밥 먹고 어떻게 보면은 같이 잠자고 같이 살아도 사실은 같이 사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은 정말 전혀 나 아닌 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저는 사회생활을 할 때 언론에 몇 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 가령 기자들이나 취재를 해 가서 보도를 한 거 보면 전혀 나 아닌 나를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문이나 TV나 이런 나오면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나와 관련된 것을 보도한 기사를 보면은 와 정말 신뢰할 거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도 우리는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왜 삶이 불편하고 괴롭습니까? 맨날 당신이 이래저래 맨날 세상이 이래저래 라고 규정을 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맞으면 괜찮아요.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부부도 부부 간에 대화를 해보면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나 아닌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다는 것은 사실은 나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예를 들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세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세 분한테 물어봤어요. 사실 아마 세 분한테 물어봤지만은 누구나 다 삶에서 다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날 당신은 이래저래, 이래서 기분 나빠, 저래서 기분 나빠, 이래서 싫어, 저래서 좋아, 맨날 그러고 살죠. 집에서 부부싸움 할 때 왜 싸웁니까? 사실 그래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 또한 그렇죠. 평가, 판단,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규정, 단정 이런 것이 바로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관념이라 이름하는 거죠. 관념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름하는 것이죠. 관념이라고 이름하는 거죠. 그것을 또 좀 더 친숙한 용어로 하면 생각이라고 이름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에서는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라고 그러고 생각에 얽매이지 마라.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생각으로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살지 말라고 해서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단지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 이해. 생각이라는 것이 맞다라든가 옳다라고 고집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명상이나 수행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생각이 알아지느냐 그 차이입니다. 내가 생각한다는 상태는 바로 수행이라고 이름할 수 없는 상태고 생각이 알아지는 상태면은 바로 수행이라고 이름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수행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세상을, 사람을, 일을, 모든 것을 내가 평가, 판단하고 규정하고 단정하고 사느냐 이러면 수행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삶에서 계속 괴로움이, 불편함이 경험되는 삶이 되는 거고 생각이 그렇게 작용함이 알아지는 그런데 그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단지 생각 작용이라고 하는 자연 현상일 뿐이죠. 생각하면 그 또한 자연 현상으로서 그냥 경험되는 그런 상태냐 라고 하는 그 차이뿐인 겁니다. 그렇게 경험되는 상태면은 그러면 삶에서 불편함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즉 삶이 자유롭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상태면은 항상 어떤 자유롭지 못한 부자유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삶에서 경험되는 상태냐 아니면은 내가 판단하고 규정하고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하는 상태냐 요 차이인 겁니다. 삶이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없는 거예요. 삶이란 꽃과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꽃과 같을 수도 있고 또 꽃과 다를 수도 있고 어느 것이 정상이고 어느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우주 만물 만상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듯이 삶 또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 하는 것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단지 경험뿐인 삶이면은 경험되는 삶이면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경험되는 삶이면은 그러면은 삶은 바로 대자유하고 불편이 없고 괴롭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이름해서 해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과정을 이름해서 수행이다 명상이다 하는 거지 별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밥 먹는 것도 수행이요 똥 싸는 것도 수행이요 일하는 것도 수행이요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행이라는 것이 수행체에서 이렇게
폼 잡고 앉아있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 법답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놔야 돼. 예. 지금부터 자유 토론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거 올려놓은 거 보고 한참 웃었는데 권사님 것 같아야 된다. 예. 그게 어떤 생각이 나냐 그러면 순간 정토회에 있을 때 법륜 스님이 참 다람쥐를 가지고 우리 인생 삶을 많이 비교를 많이 해요. 산에 뛰댕기는 다람쥐가 저렇게 자유롭고 평화롭고 사는데 우리네 삶이 저 다람쥐만도 못하냐, 우리가 뭐가 못해가지고 다람쥐 자살 안 한다. 근데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주님하고 화상 법문했을 때 그 후보님이 했던 얘기가 오버랩이 되더라고. 다람쥐가 도토리 가지고 사생결단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모습을 모르고 근데 그 부분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면서 저는 상당히 그때 웃음이 나면서 법륜 스님이 다람쥐가 도토리 놓고 목숨 걸고 싸우다가 죽은 다람쥐를 못 봤는가,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웃음을 좀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자할 때. 그래서 저도 그걸 들으면서 확실히 경험이구나, 그냥 경험을 분하고 저도 딱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게 많이 공감이 갔었어요. 저는 읽을 때는 이래 대충 봤는데 오늘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권사님이 시를 잘 썼다. 꽃의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는 상관같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꽃이어야 된다 하는데 관념이 아니고 꽃의 출생부터 죽음까지는 삶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같다. 아니면 이제 꽃의 작용이 사람의 작용과 같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결국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 제가 달리 이해가 되는 거죠. 달리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잘 듣는 법은 어떤 법이냐? 그냥 들리는 그대로야 가장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앉아서 뭘 하고 있느냐? 대부분 말을 그래 그러면은 그러면 뭐죠? 결국 내 생각으로 이거는 맞아라고 승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 아니야, 아무리 네가 그래도 그건 아니야. 내가 비록 말은 안 하지만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건 뭡니까? 듣고 있는 것이 아니죠. 듣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 맞춰보고 있는군요. 맞춰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아니죠. 내가 요거 다음에 또 얘기를 한마디 해야 될 게 있는데 대단히 그 생각을 예.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맨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맨날 무슨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끼어들려고 하다가 한마디 하면은 막 분위기가 쌓여져 버리고, 왜냐면은 이미 그것은 지나갔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흐름이 지금 따로 노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지가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항상 그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규정도 하고 자꾸 그래지지 소연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잘해야 되는가를 백날 가르칠 때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라는 것은 우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할지 생각을 해서 어떤 말을 해야지라고 해놓으면은 그러면은 삶이 불편하게 됩니다. 긴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실제의 상황에 가면은 맨날 어긋나게 돼요. 상대방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의도도 따라와 주질 않잖아요. 다른 말에 보면
다른 말 해버리면 어색하게 돼버리고 안 맞는 말이 돼버리는데 내가 전에 그런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두 군데 수행센터에 제일 막내가 시장에 가서 만나서 일어나는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했잖아요. 맨날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내 가는 동안에 안 까먹으려고 계속 애고 가다 보면은 지나가는 길에 피어있는 꽃도 못 보고 스치는 바람도 못 느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들리는 그대로면은 이런 술술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만큼 하려면 기본이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기본이 필요해요. 그냥 안 하면 되는데 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은 그럼 기본이 필요하고 그게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하고 하겠죠. 그러나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가 없는데 뭘 훈련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훈련을 아무것도 안 하는 원리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훈련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훈련하면 훈련이 하는 것이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훈련이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야 되지. 적극적으로 아무 그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경험으로서 이게 알아지지 않으면 생각 속으로 그걸 자꾸 염두에 두고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자꾸 돌아가 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으로 스스로가 그냥 알아졌을 때는 있어야지가 아닌 상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되지 않으면 몰라요.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경험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바로 제가 성장 상태를 맨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